이유진 SM님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 뵙긴 하지만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민재희 지점장님께서 영업적인 부분이랑 리크루팅 관련해서 다 잘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조직으로 계보로도 한 50명 가까이 지금 현재 있으시고 분할도 꽤 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잘 집중하셔서 들어가지고 이따가 후기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유진 SM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 이유진입니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원래 사옥에서 이제 지점 분할하기 전에 센터 지점으로 분할하기 전에 사옥에서 있다가 그러고 이제 센터 지점으로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숙한 곳이랑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18년도 9월 코드예요. 18년도 9월 코드로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연차로 따지면 한 이제 9년 차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직분할 둘에 이제 간접 분할 셋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조직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그 자료는 SN님한테 보내드리면 괜찮을까요? 제가 일단 자료를 먼저 보내고 시작을 할게요. 중간에 보내드리니까. 자료라고 할 건 없지만 일단 제가 무슨 조회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윈터기도 하고 영업적으로나 뭐 채용적으로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일을 현재 하고 있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다시피 제가 이제 18년도 9월 코드로 9월 달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잘하던 FC가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FC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지점에서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SN님들이나 ABM님 분들이나 그리고 지점장님 분들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그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도 어려움과 힘듦들이 분명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처음부터 잘하던 사람들처럼 들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FC 때는 처음부터 잘하던 FC가 아니었다 보니까 저는 탭도 못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으로나 채용적으로나 처음부터 이런 센스가 있어서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9년차 이 일을 하면서도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듦이나 이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FC분들한테 좀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FC 때는 잘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그 내용들이 저한테는 사실 체감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저분들은 저분들이니까 잘 되는 것만 같고 나는 저 결과들과는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내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왔었냐면 일단 저의 입사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금지지점장님하고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에요. 이제 엄청 친한 친구인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가게를 했었거든요. 이제 자영업을 20살 초반부터 하다가 뭐 여차저차 이 뭐 정리를 하게 되고
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근지점장님을 오랜만에 만났었고 그 만나는 동창 모임 같은 자리에서 근지점장님이 겉으로 보셨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석회도 들으시고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다 보면은 말씀을 엄청 잘하시지 않아요? 되게 자신감도 넘치시고 겉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이니까 영업을 잘하겠다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 봤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근지점장님의 원래 모습.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냐면 일단 사람이 긴장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모르는 사람 눈을 못 쳐다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땐 우리가 친구들 막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의 친구도 만나고 하잖아요. 친한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고 되게 쑥스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앞에다 두면 손에서 땀이 뚝뚝 흐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처음에 그 동창 모임을 나왔는데 정장을 입고 그리고 그 이제 정장을 입은 모습을 보기 전 카톡방이라든지 단톡방에서 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걸 보여주진 않았어요. 연락이 너무 항상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거 왜 이렇게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만났는데 정장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나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무슨 일을 하는지만 궁금했지 어떤 뭐 영업 이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근지지점장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람이 뭔가 오해를 살 만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조그만 사람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온 그 자리가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웃으면서 놀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근지점장님 얘기해줬던 게 그냥 나 상담하는 일 한다.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고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알려주는 상담을 한다. 이 얘기만 딱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뭔가 이직에 관련한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그 내용보다는 궁금했던 건 이 친구가 너무 바쁜데 너 그렇게 바쁘게 일해서 그래서 얼마 버는데? 상담해서 얼마 버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저한테 처음 보여줬던 급여 이제 통장에 찍혔던 급여가 900만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딱 꽂혔었어요. 900만 원이 찍혀있는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애지금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니까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자영업을 3년 동안 해왔었는데 그 3년 동안 내가 사장으로서 그 알바생들도 굴리고 자재도 이제 뭐 관리하고 여러 가지 그 매출 관리를 하면서 진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초반에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일을 해도 한 달에 순수익으로 700~800 정도를 벌었었어요. 적게 벌으면 뭐 한 500 정도? 근데 20살 초반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벌어왔다 보니까 이 돈이 이만큼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이 근지점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20살 중반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으로서 월급을 받는데 9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는 저는 사장이 돼도 그 돈을 벌기가 힘든 건데 어떻게 월급으로 저 돈을 벌지? 여기에 이제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지점장님한테 그 일이 너무 궁금했었고 너가 하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좀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얘기를 못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됐었는데 뭐 이제 중간 얘기는 다 스킵을 하고 처음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근지점장님은 처음에 거절을 했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거절이셨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왜 거절했었는지를 물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일도 안 할 것 같고 힘든 거를 못 버틸 것만 같았대요. 저의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근데 이제 근지점장님은 20살 초반서부터 일을 엄청 다른 타 지역에서 일을 되게 많이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가게를 하고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는 친구들을 안 만나고 살았어서 3년 동안 친구들과의 왕래가 없어서 정말 저랑 가깝게 지내던 한두 명의 친구들만 저의 근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했던 친구가 그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가게 운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었고 저는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해서 이제 일을 준비를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제가 처음에 자영업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업에 대한 부분에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가게를 내가 스스로 해온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만약에 정말 잠을 자지 않고 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저는 잠을 안 잘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단 안 해본 경험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을 때 어떡하지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지 점장님한테 이제 중간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근지 점장님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너무 영업적으로 바빠서 연락이 안 되셨던 건데 그때 이제 저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연락이 안 되니까 저 혼자 이제 좀 이 굴러 들어갔죠. 그래서 카톡 하나를 딱 보내요. 근지야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이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진짜 며칠 동안 카톡을 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여차저차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일단은 회사로 한번 와봐 해서 이제 회사로 왔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확신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코레일 유통본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때 퇴근을 하고 11시에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11층이었나? 층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사람이 아예 없었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분단 한 개만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분단에 근지 지점장님 한 명이 FC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 C 플랜이 하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900은 버는구나. C 플랜을 봤더니 C 플랜 이제 그때는 C 플랜이 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달력같이 생겼으니까 알잖아요. 그 달력이 까만 거예요. 하얀 부분이 없어요. 다 메모가 돼 있고 막 약속이 뭐 누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뭘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는 느껴질 정도로 그 C 플랜이 까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랑 일을 하면 내가 옆에서 얘랑 같이 일을 하면은 그 반 이상은 하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확신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만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모르겠지만 그냥 이 친구 근지보다 반만 내가 따라해도 그러면은 4,500은 번단 얘기네? 이 생각에 저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처음 목표는 50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건 이제 탭을 목표로 두지 않았었던 거. 그래서 탭을 목표로 두지 않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였냐면 이 탭을 풀면은 우리가 신입분들이 이제 탭을 목표로 뛰잖아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느꼈거든요. 이유가 내가 그거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진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지 않았으면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1,000만 원의 급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을 할 때 첫 달에 270만 원을 벌었어요. 첫 달 급여가 270이었고요. 두 번째 달이 170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점점점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FC 때 여러분들이 여기 탭을 푸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업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의 욕심은 500만 원만 벌자. 밖에 나가서 벌기 힘든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일을 하면서 좀 FC 때 경험을 더 많이 쌓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영업적으로나 버티는 힘 이거를 저는 가장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FC 분들이 뭐 여기 도입자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저는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영업자라는 거 뭐 채용 뭐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다 있겠죠. 뭔가 방법은 다 있는데 제가 이 에즈라는 곳에서 영업을 경험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버티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업을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지금 9년차 이제 10년이 돼 가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저보다 업적 어마어마하게 치던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저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분위기가 지금은 되게 따뜻한 지점장님 분들의 따뜻한 SN님들의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18년도에는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군대를 제가 다녀오진 않았지만 진짜 이런 게 군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펜이 날아다녀요. 의자를 던지고 욕이 막 날라오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나 보다. 없으신가요? 제가 없네. 저는 그랬어요. 예. 그런 이제 분위기에 있었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마인드는 뭐 그게 일단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거에 그 환경이 딱히 중요한가? 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보고 이제 결정한 사람은 근지 위원장님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들은 큰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업적 자체가 지금보다 환산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은 기본 환산율이 7, 800 이상 넘어오잖아요. 제가 영업 처음 뛰었을 때는 기본 4, 5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게 4, 500 정도 되고 그냥 좀 저렴한 애들 이런 애들은 뭐 한 300%짜리들도 많고 그리고 보험료 자체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여성 기준으로 안진단비 1억짜리 상품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납을 치기도 어렵고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 MP 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 FC 분들이 날고 뛰는 사람들이 3,000, 4,000, 5,000 시키는 사람들이 지점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쪼무리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자책도 하고 저 스스로 엄청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자책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뒤에 느꼈던 건 뭐냐면 업적을 아무리 오래 쳐도 그 이상으로 내가 힘든 것들이 찾아왔을 때 버티는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 나가는구나. 이거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업적을 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업할 때나 FC 분들의 교육을 할 때 그리고 뭐 팀에서나 지점에서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교육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해줘요. 거절을 안 맞는 FC는 없잖아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거절 안 맞은 분은 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없어요. 거절 안 맞는 사람. 그러면 FC 분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거절을 안 맞을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맞아도 괜찮은 방법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거절을 안 맞을 수는 없으니 그런 거절이 나왔을 때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풀어내야 되는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은 거절을 안 맞을 방법들을 막 찾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적으로 교육을 해줄 때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절을 맞아도 괜찮다. 모두가 다 맞는 거고 그 사람들도 거절할 이유가 있고 거절할 그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절을 맞아도 괜찮은 힘 그리고 그걸 버티는 힘 그리고 그거보다 거절을 이제 맞았을 때 내가 조금씩 그 거절을 안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올리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많이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적으로 중요할 때는 일단은 가장 기본은 거절을 맞았을 때 괜찮은 그 마인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영업이 어려운 사람들, 센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이 봉업원만큼 영업이 쉬운 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떤지 모르겠네. 저 FC 때 교육을 하러 왔던 제가 이제 FC 거의 한 3차월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그 초청조회를 이제 듣는 FC 신분으로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타지점에서 SM님, 여성 SM님이 오셔서 조회를 해주셨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맨 앞에서 너무 이제 저는 잘하고 싶고 잘하던 FC가 아니었으니까 막 받아 적으면서 엄청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 타임에 영업을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걸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당 SM님이 뭐라고 하셨었냐면 저한테 근데 FC님도 아시죠? 영업 못하는 스타일이신 거 못하는 이미지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전 스스로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영업자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생긴 것도 막 순하게 생기고 이런 느낌보다 압도하고 뭔가 좀 깨랑깨랑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 영업을 잘할 거라는 이미지를 제가 생각을 했었고 말도 엄청 잘하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영업자라는 사람의 기준이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영업에 좀 색깔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보면서 이제는 느낀 거 보험은 다르다예요. 우리가 만약에 단순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단순 영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압도하는 것과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보험은 더 부담스럽게 그런 압도하는 이미지라든지 내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말을 너무 잘한다든지 이러면 물론 거기에 선택받아서 사인을 하는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확률상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더라도 진실됨이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투명성이 보이고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인 그 이미지를 주는 게 전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보험 쪽은 좀 달랐다예요. 일을 해보면서.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중요한 건 가치 전달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 필요한 거에 가치를 얘기하는 거 그걸 멘트로 쳐야 되는 거랑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전달을 정말 나한테 왜 해야 되는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FC분들이 전달하다 보면은 보험이 왜 필요한지 나한테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가치 전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나이에 뭐 암보험이 원가가 얼마다 이거는 가치 전달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암보험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암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그 해당하는 치료들이 뭔지 알고 있느냐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고 이 항암 치료 대부분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권하는 게 급여 항암이래요. 왜냐면 비급여 항암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급여 항암, 급여 항암 상관없이 나 진짜 암에 걸렸을 때 자신 있게 나 제일 비싼 걸로 가장 치료 빨리 되는 걸로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객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후유증이 적고 좋은 치료를 받아서 비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지만 고객님들이 이 암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단순히 보험, 암보험 싸다 너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은 이만큼인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암보험은 이만큼이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 금액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면 이 암보험이 정말로 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거고 이 보험을 가져갔을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산정특 우리 뇌랑 심장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멘트로 따지자면 산정특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객님들이 산정특례 얘기 나오면 암 같은 경우는 5년이지만 뇌랑 심장은 그거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뇌혈관과 심혈관의 진단비들이 필요하고 치료비들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져감으로써 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 금액 비교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영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전달을 할 때도요. 여기 전산RP 다 푸시죠. 요거는 이제 as 기본이겠죠? 전산RP를 풀 텐데 여러분들 전산RP는 사실 뭐 지점마다 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산RP를 풀 때 제가 이제 그냥 하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한테 잘 맞는 거를 전 영업할 때 찾은 것뿐이거든요. 전 이제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하는 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가장 색깔이 잘 맞았던 거는 진심 전달이었어요. 물론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 진심 전달을 안 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색깔이. 저는 정말 찐 진심 전달이거든요. 고객님들한테 잘 먹혔던 게 그게 뭐였냐면 그 전산RP를 풀 때도 우리 그 만기환급형 얘기하잖아요. 적립보험료. 요거 얘기하고 나서도 그 RP랑은 상관없는 저만의 멘트를 한 번을 딱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 뭐 예를 들어 36,000원짜리 보험인데 이걸 뭐 20만 원에 하는 거 보여드리고 적립보험료라는 게 딱 끼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객님한테 이제 이 적립보험료라는 거는 그래서 끼면 안 된다 라는 설명까지 다 해요. 그러고 나면
물어보시던지 말던지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사실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너는 이렇게 왜 나한테 다 알려줘? 원가라는 거 너는 왜 알려주고 너는 그러면 이렇게 안 판다는 얘기인데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 넌 뭐가 나와서 해?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물어보셔도. 만약에 물어보시면 거기에 끄덕끄덕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원가 설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냥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싸게 해줘도 난리들이 많아요. 싸게 해줘도 의심을 하고 왜 너는 싸게 해주는지를 못 믿거든요. 이거를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게 진짜 관건이에요. 내가 너한테 싸게 해줘, 나는 싸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들이 니는 왜 싸게 해주는 거고 너는 왜 원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야지만 내 말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싸게 해주고 나는 이거 원가로만 해준대, 여기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그냥 딱 멘트로 딱 해서 어제도 이 멘트를 썼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과거에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단순히 부업처럼 하시던 보험이 이 분야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우리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짜 아프거나 정말 크게 다쳤을 때 이랬을 때 우리 가족이 고생하지 않게끔 준비해두고 싶은 게 보험 아니냐, 내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집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 아니냐. 근데 과거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 따라서 그냥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잘못 가입하는 경우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으시냐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많이 얘기 듣는 거. 보험하면 일단은 지인들한테 가입하지 말아라. 이제 보험 일 하면은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둔다.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풀어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 일을 24살 때 왜 이제 하게 됐냐면, 저는 그 나이, 젊은 나이에 제가 이 일을 이런 구조를 보고 나서 보험을 차라리 이 시장을 내가 그냥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버리자. 그렇게 하면 아주머니들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고객님들한테 이거 원가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결국에 설계사들이 36,000원짜리 20만 원에 팔아서 많이 버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36,000원짜리 4명 5명을 만나면 고객님들을 잃을 일도 없고 신뢰도 쌓아갈 수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소개로 고객님들을 만나 뵙게 되고, 그럼 저는 이 일을 제가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결국에 고객님들을 지금까지도 소개로만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원가에 설계하는 이유가 내가 이 업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 자세, 이 부분을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립보험료를 설명할 때 저는 그 포인트를 써요. 내가 왜 너한테 원가에 제공을 하는지. 결국에 그게 소개 어필이거든요. 소개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왜 소개로만 고객님들을 만나 뵙는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왜 이걸 다 알려주는지를.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답을 이제 이어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나서부터는 고객님들, 제가 FC 때 잘 못했던 FC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 포인트를 잡아나가면서 영업이 잘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소개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좀 어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전산을 풀 때 FC 분들 그 만남하실 때 있죠. 만남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들, 뭐 친구들, 지인들, 우리가 전산RP를 푸는 것마저도 이 전산RP를 푸는 그 시간도 가치를 전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전산을 푸는 그 가치, 푸는 과정 말고, 예를 들면은 전산을 풀 때도 그냥 야 이거 봐봐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없으면 귀가 안 열려요. 내가 보여주는 거에 관심이 애초에 내 눈이 안 가거든요. 근데 전산을 풀 때도 멘트를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전산을 이 사람한테 오픈을 하기 전에 5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보험으로 피해볼 일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멘트를 앞에다가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객님들이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는 이 집중을 하는데,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는요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이런 디테일한 멘트 한번 치면은 고객님들은 집중을 하고, 내가 작은 행동 하나 하면 고객님들이 감동을 받고 이런 건데, 저 역시도 FC 때 그런 포인트들을 몰랐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래서 보험 영업이 가장 쉽더라고요.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한테 호감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언행, 태도, 자세, 뭐 예의 이런 것만 맞춰 나가면 보험 영업은 너무 쉽던데요. 그러면은 그냥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혹시 그 황급형 자료 같은 거 여기서도 쓰는 게 있을까요? 제가 교육할 때 쓰는 거를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파일이 완료가 돼서 잠시만요. 지금 파일이 완료돼서 제가 사진으로 금방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으로 해서 상급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때 고객님들한테 인트로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전산RP를 풀고 적립보험료까지 딱 풀고 나서 이 자료를 쓰거든요. 이제 처음에 보내드렸던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제 두 번째 장부터 먼저 잠시만요. 첫 번째 장부터 딱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암보험이거든요. 암보험인데 황급형 보험으로 짠 거예요. 보시면 암 진단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주는 보험이고 10년 동안 암에 안 걸리면 만기 축하금이라 그래서 250을 돌려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럼 이 보험을 우리가 뭐 5천만 원 주고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주고 암에 안 걸리면 250을 돌려줍니다. 근데 이 보험이 월에 얼마인 줄 아시냐 하고 이제 앞면으로 가요. 그래서 38,100원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때도 멘트가 중요해요. 38,1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밖에가 중요한 거예요. 고객님들한테는 38,1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님들은 이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런 이제 유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월 38,000원에 암 진단비 5천만 원 받고 암에 안 걸리면 250을 돌려받는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비밀 보여드릴게요 하고 두 번째 걸 보여줘요. 두 번째 거는 보면 보장 똑같아요. 이거 상품도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그냥 황급형 상품과 아닌 상품인데 보장도 똑같아요.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주는 보험인데 얘는 밑에 황급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순 소멸입니다. 근데 보험료를 보면 월마다 1,600원을 내는 보험입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요. 왜냐면 내가 일단 전산으로 한번 풀었으니까 적립이라는 개념을 풀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여드리면 고객님들이 황급형이라는 게 애초에 비싼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훅을 날려요. 뭐냐면 고객님 이렇게만 보면 보험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뭘 보여드리냐면 거거든요. 황급금. 자 보면은 황급형 보험은 내가 10년 동안 냈을 때 총 납부하는 금액이 457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양쪽으로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황급형 보험은 10년 동안 내는 금액이 457만 원 그리고 소멸성 보험은 내가 10년 동안 내는 금액이 12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황급형 보험에서 소멸성 보험료를 낸 금액을 전부 다 떼게 되면 황급형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더 낸 돈이 나오죠. 내가 황급형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비싸게 더 낸 돈. 그걸 계산하면 330만 원이거든요. 근데 330만 원을 보험사에다가 더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근데 실제 돌려받으면 얼마 받아요? 250 돌려받은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의 마케팅 수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은 그 황급형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RP들을 풀고 나서부터는 고객님들이 환급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지 않아요. 황급형 보험 이런 걸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어필을 더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왜 보여주는지. 실제로 황급형 보험은 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험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가 그 80만 원을 먹어서 그 돈 갖다 설계사들 수당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들 입장에서 만 원짜리 팔고 싶은지 38,000원짜리 팔고 싶은지 그럼 당연히 38,000원짜리가 수당이 더 많이 나오니까 팔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왜냐면 전 소개받으려고.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단순히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랫동안 고객님들과 신뢰를 쌓아서 오랫동안 나는 이 업을 하고 싶다라는 걸 한 번 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너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지가 납득이 가니까 제 말에 신뢰가 쌓이고 무게감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제가 가져가는 보험에 딴지를 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말이 이게 다 이제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어필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영업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말고서는 사실 영업은 뭐 늘 우리 교육 받는 내용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상으로는 사실 활동량을 높이고 내가 시도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해서도 요건 또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솔직히 좀 FC 분들이 딱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영업이랑 똑같아요. 채용도 사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활동량을 높여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 득이 되질 않아. 그러면 우리 만나나요, 그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득이라고 하면 보험 다 빼고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 말고서도 내가 이 사람을 만약에 만나요. 누군가 내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해. 그러면 만나죠.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은 즐거워. 그럼 만나요.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도움을 받아. 그럼 만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어. 그럼 만나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하는 이유들이 명확한 내가 이유를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날 만났는데 도움도 안 돼. 배울 점도 없어. 나랑 있다고 좋지도 않아. 재밌지도 않아. 그렇다고 나랑 있다고 편한 것도 아니야. 그럼 날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C분들 중에 약속 안 잡히거나 한 번 만났는데 두 번째 약속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기본적인 면은 그게 이제 외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외적으로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약간 나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막 저 모임도 하거든요. 모임하다 보면은 그 모임 안에서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꾀죄죄한 사람은 저도 친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첫인상에서 꾀죄죄하고 뭔가 자기 꾸밀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가 않은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면 다른 누군가들도 나랑 굳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저의 어떤 강박 중에 하나가 저는 밖에 나갈 때 슬리퍼 안 신고 다니거든요. 물론 나 혼자서 정말 그 앞에 있는 슈퍼를 갈 때는 신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를 오랜만에 뭐 주말에 잠깐 보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뭐 누굴 잠깐 만나 뭐 담배를 펴 이런 와중에 저는 슬리퍼를 단 한 번도 신은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슬리퍼 찍찍 끌고 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여지는 모습에서 너무 좀 무게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저는 좀 어디 그냥 동네에 잠깐 마시를 가더라도 그리고 뭐 잠깐 나를 그냥 얼굴을 보더라도 슬리퍼 신은 사람보다 운동화 신고 나온 사람이 더 좋아요. 그게 조금 더 나를 신경 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리퍼를 제가 안 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을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적인 부분도 목이 늘어난 티셔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친구들 만날 때 담배 한 대 피는 거 그냥 친구 잠깐 보러 간다고 얼굴 보러 가는 거 근데 옷이 막 늘어나 있고 내 몸 체형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찐따 같은 옷 이런 거 막 입고 다니고 그러면 저는 이게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부터 저는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 나를 봤을 때 그래도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모임을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들을 나를 만나더라도 머리도 그렇고 뭐 위생은 당연한 거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과 옷 스타일이에요. 옷 스타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옷 좀 잘 입고 자기를 좀 꾸밀 줄 알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과 조금이나마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 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냥 탁 하면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적인 거는 내가 만약에 이제 FC 분들끼리는 다 아시잖아요. 워크숍도 가고 사복 입은 모습 보시잖아요. 사복 이것 좀 아니다 싶으면 얘기 옆에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좀 팀원들한테 해주거든요. 아니 옷을 너무 못 입어. 그러면은 그 옷도 좀 골라도 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신경을 못 쓰시는 분이다, 모른다. 그러면 옆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스타일 바꾸는 거는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 내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요. 행동, 자세, 생각 이거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것도 내 가치를 전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날 때도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뭐 채용을 하던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던 뭐 하던 뭐 돈이나 차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걸로 혹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려면 돈 그 이상의 가치가 필요해요. 그 돈 이상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마인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버릇,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행동, 자세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 어쨌든 직업을 고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하던 환경을 내려놓고서 다른 환경에 도전을 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민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도 얘 옆에 있으면 내가 성공은 하겠다. 내가 얘 옆에 있으면 뭘 하던 되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 사람이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의 뭐 이런 생각하는 회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에요. 뭐 착하고 좋다고 해. 근데 약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운전하는데 차가 끼어들었다고 바로 씨발 막 이런 거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에 나오면은 바로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분노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그릇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운전하나 하는데 운전하는데 차 하나 꼈다고 내가 바로 거기서 욕부터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 새끼 따라갈까?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으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한테 책임감과 여유와 뭔가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욕한다고 나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배울 점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입사를 하고 나를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이상을 만들려면은 결국에 이런 습관적인 면들 내가 이제 평소에 말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잘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아침에 뭐 친구들하고 만약에 어젯밤에 술을 마셨어요. 술자리에 늦게까지 있었어. 그랬을 때도 진짜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FC 분들 중에 내일 출근이네. 뭔가 상대방들 공감하겠다고 뭐 상대방들과 비슷한 이 시각으로 뭔가 대화를 꺼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 방향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출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힘들지만 즐기는 모습. 내가 출근 피곤할 수는 있잖아요. 출근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어떤 기대감, 에너지,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전달을 해야지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들한테 맞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편함, 불만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쳐야 된다. 그게 저는 스스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채용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이제 잘 컨트롤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기존자분들 같은 경우 저도 지금 또 이제 조직을 만들고 또 이렇게 분할도 하고 하면서 조직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채용이 어려운 분들 좀 차월수가 좀 지나신 분들 중에 채용이 어려운 분들은 누굴 채용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일단 리셋이에요.
머릿속으로 내가 과거부터 생각했던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용을 쉽게 생각하려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채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영업은 쉽거든요. 영업하는 게 여기 어려운 사람들 없을 거예요. 상담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앞에다가 들을 사람 앉혀놓으면 RP 푸는 거 어려운 사람 없으니까. 채용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고 내가 영업을 잘하려면요, 계약할 사람을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약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RP 풀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전산을 보여줄 사람을 찾아야 영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업 못하는 사람들이 계약할 사람들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채용도 뽑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친해질 사람을 찾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채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뽑을 사람들을 찾아요. 나랑 같이 일할 사람. 그러다 보니까 관계 형성을 하는데 그 시간에 투자를 못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그 채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채용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을 만드는 좋은 인연들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면 채용할 사람들은 저절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리고 내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에 신경을 쓰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활동에 관련한 거는 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활동량을 저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윈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윈터 달성하신 분.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죠? 네, 오늘 손 드신 분들 계시네. 좋아요. 근데 일단 윈터도 그렇고 저는 이제 FC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FC의 생활을 이렇게 잘 견뎌서 지금 이 이제 위치에 왔냐면, 그냥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결과가 잘 나오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잘 나오는 결과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겉으로 이제 내면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잘 못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나? 나만 부족한가? 스스로 질책과 자책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동굴로 되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나만 힘든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티격 같은 그런 발언으로 남들 다 힘들어 이게 아니라, 자기만 힘들다라는 거 너무 경솔한 생각이거든요. 자기만 힘들다라는 거.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일과 그렇게 힘든 일이 사실상 보면은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까놓고 보면 엄청나게 힘든 일 겪는 사람 별로 없고 엄청나게 좋은 일 겪는 사람 없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선이 그렇게 좋아도 그냥 그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감정선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거절을 받고 힘들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나만 그 거절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겪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힘듦을 보는 그 시야를 좀 나도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그냥 남들도 다 똑같이 하겠거니. FC들 활동하는 거 똑같잖아요. 배우는 거 똑같고 밖에 나가서 RP 푸는 거 똑같잖아요. 피곤한 거 똑같고 겪는 거 똑같고 시간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버텼던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뭔가 좀 이유를 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FC 기간에, 물론 이제 SM 때는 SM들도 힘들거든요. SM 때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냥 FC 때 힘들었던 게 그걸 겪어나가면서 좀 단단해지고 연습이 돼서 좀 별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안 하나 뜨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처음에 첫 달에 보안 뜨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거 고객님한테 전화할 때도 떨리고 하잖아요. 지금 보안 뜨면 그거 떨리나요? 안 떨리는 것처럼 이 힘든 것도 연습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FC 때 어떤 썰이 있냐면, 근지점장님이 어디 가서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오셨을 때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FC 때 이유를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 중에 어떤 그 행동이 있었냐면 제가 차울수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인천에 살았었어요. 인천에 살고 제 9개월 동안 차 없이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감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샴푸질을 다 한 상태에서 물을 틀었더니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수도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물이 막힌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샴푸질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서 당황해서 근지 지점장님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FC였죠, 같은. 지점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지점장님이 저 지금 물이 이렇게 끊겨서 샴푸질 다 했는데 물이 끊겼어. 어떡해? 라고 했더니 뭘 어떻게 와야지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머리 수건으로 그냥 털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러고 회사 와서 사진 찍고 출근 보고 찍고 그러고 저기 여기네요. 영등포 시장 그 우체국 있는데 불안증막 쓰러져가는 불안증막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거기 가서 머리를 감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게 더 컸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FC 때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각비 있나요? 있어요? 제가 FC 때 지각비, 여기 지각비는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모르겠지만 제가 FC 때 지각비가 1분만 늦어도 10만 원이었어요. 너무 내기가 싫은 거예요, 지각비가. 그래서 일단 머리 뭐 샴푸질 되고 있는 거 이거 뭐 상관없어. 그냥 일단 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들은 내가 사정이 있었고 했으니까 그 지각비 10만 원 내는 걸 엄청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해야 되는 그 회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럼 그 불합리하다는 그걸 내가 여기다 내세워서 과연 내가 잘 되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입사한 이유가 나 돈 벌고 열심히 하려고 입사한 거지 그 벌금을 내고 안 내고에 내가 이 에너지를 쓰는 게 나의 인생의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 출근하는 게 맞으니까 출근한 거고 뭐 머리 안 감았으면은 근처 가서 머리 감으면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미용실 가서 머리라도 감고 오면 되지. 회사니까 출근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유를 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군대 같은 형식이었어서 전부 남자였거든요. 그때 저기 코레일이 엄청 넓어요. 그때가 스타디점 때 분할하기도 전이었으니까 인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던 사무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여자 FC가 5손가락 안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여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자들이 뭐 이렇든 저렇든 이런 거에 비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C 때도 이런저런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말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뭔가 그냥 내가 스스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운동선수들도 그런 게 있대요. 코치들이 이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뭐 예를 들면 스키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키 선수들한테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스키를 타다 보면 그럼 그 장애물들을 나무를 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사고가 난대요. 왜냐면 사람의 뇌는 부정을 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정을 걸을 수가 없대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바로 코끼리 떠오르는 것처럼 이 부정의 언어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보지 마 라고 하면 나무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부딪히게 된대요. 그래서 코치들이 훈련을 시킬 때 눈길로만 가. 눈길로만 걸어. 이거를 코치들은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눈길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C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윈터도 며칠 남았어요? 지금 목요일. 이제 실제 뭐 이제 보험 회사들 이제 막히니까 뭐만 끝나니까 뭐 주말까지 뛰는 회사들도 있겠죠. 뭐 4일 남았다고 가정하면 금토 지금 아직 오늘도 끝나지 않았어요. 목금토일 만약에 4일 동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맞나? 아니네요. 28일까지네. 토요일까지죠. 토요일까지예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내가 그냥 이거 되고 안 되고 내가 윈터를 풀던지 말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것만 보고 하다 보면 무슨 결과든지 나오는데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 회로를
고쳐 먹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들의 앞으로 결과들에 굉장한 좌우를 많이 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막 얘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너무 많아서 정리를 막 해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요. 여기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만남할 때 그래서 술자리 많이 가시는 분? 없나요? 혹시 가르쳐 이렇게 SM님들 얘기해 주실 때 술자리 뭐 이런 거 사실 가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저는 그래요. 술자리를 많이 가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더라도 얼굴 찍고 오거나 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르치진 않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술을 먹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술만 마시면 눈 풀리는 사람, 술만 마시면은 입 밖으로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 술만 마시면은 약간 혀가 꼬이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은 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아무리 관계가 좋아져도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도 FC분들 워킹 뛰시면서 중요한 거. 막 헛소리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조절 못하는 사람, 말이 가벼워지는 사람.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문구에 꽂혔어요. 뭐냐면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서 새로운 엔딩은 만들 수 있다. 요거 저 약간 명언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지나갔던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아무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건데 그냥 앞으로 거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엔딩은 이제 만들 수 있다라. 그리고 애지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짧은 성과로 흔들리기에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길다. 저는 이거를 늘 이 공지가 내가 써놨거든요. 짧은 성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업적이 안 나오던 내가 뭔가 지금 리딩하도 있었던 도입원들이 말을 안 듣던 여러 가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힘듦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과, 잠깐의 그 짧은 성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놓아버리기에는 앞으로의 내 인생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저 같은 FC 때도 힘들었고 SM 때도 저 SM 때 팀 2번 엎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그 또한도 어디 가서 내가 다른 회사를 다녀도 뭐 윗사람한테 깨지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러고 뭐 퇴사 생각도 하고 할 텐데 다른 일을 해도.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냥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뭔가 짧은 어떠한 그런 결과들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SM님께서 따로 무너지지 않고 아니면 무너지시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좀 휘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따로 있으신가요?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루틴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루틴이라기보단 저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 힘이 길러진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걸로는 별로 그런 루틴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한참 일단 첫 번째로 영업할 때 힘들었을 때 그리고 SM이 되고 나서 팀을 운영하는 데 힘듦이 찾아왔을 때 제가 했던 거는 단순 노동이에요. 집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일 생각 다 빼고 일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노닥노닥하고 그런 시간을 몇 번 좀 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잠이 와요. 이게 몸이 인체의 신비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뇌에서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몸이 잠을 재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대에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누워서 눈을 감고 싶고 잠에 들고 싶고 이게 호르몬으로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힘들면 우울증이 오는 것도 그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힘들 때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막 대청소를 했었어요. FC 때. FC 대청소하고 저는 이제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썼던 방법으로 우리 집 강아지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는 붙어 있지 않았어요. 집에 누워 있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더 굴러 들어가게 되는데 몸으로 좀 쓰는 행동을 루틴으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FC 그냥 FC 이 에즈라는 곳에서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사람이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그 8대2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이에 관련한 사람들이 그냥 비율로 따지면 2에 관한 정도의 사람이 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8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죠. 편하니까. 삶이 어떻게 될지 돈 많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행동이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동기부여가 되질 않는 거. 근데 저 역시도 전 돈 욕심 없어요. 저 명예도 욕심 별로 없어요. 제가 FC 때 이 FC 일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개념이 아니라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사냐면, 제가 생각하는 40대 50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40대 이유진, 내가 생각하는 50대 이유진, 내 그리는 이미지. 그냥 일단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먹는 거 먹을 때 그냥 돈이라는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편하게 먹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을 때 어떤 거에 연연되지 않고 가는 거, 내가 그래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뭘 해줘야 될 때 내가 돈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은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추상이라고 따지면 저는 여유를 갖고 싶어요. 내 40살, 50살, 지금 제가 33인데 이제 35, 과거에 20살, 20대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30살, 내가 그리는 30살, 내가 원하는 차에서 또각또각 구두를 신고 멋있게 내려서 내가 친구들 밥도 사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부자 되고 싶고 건물주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부자까지 되고 싶지 않고 내가 막 돈 욕심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도 돈 욕심이 있는 건데 그 말의 의미만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엄청난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힘든 그 생각이 들 때도 막 엄청 힘들지만 그걸 버텨냈던 힘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들다고 그냥 이러고 있을 건 아니니까 내 인생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마음이 다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목표 설정을 뭐 돈 벌고 이런 거보다 그냥 내가 40살, 50살이 됐을 때, 내가 60살이 됐을 때 그리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일을 하시다가 네. 몸이 좀 많이 아프셨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는지,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각오를 하셨는지? 몸이 아픈 거, 뭐 살아가다 보면 1년에 죽을 만큼 힘든 아픈 시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제가 그랬다 그래서 FC 분들이 모두가 다 그럴 거란 생각은 안 하는데, 전 지금까지 진짜 크게 독감을 한번 걸렸을 때 빼고 없었어요.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진짜, 근데 아픈 분들은 정말 아플 수 있죠. 근데 그랬을 때도 본인을 잘 컨트롤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프면 아프더라도 할 수는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게 어려워? 그러면은 계획이라도 짜고 내가 그럼 언제부터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이건 할 수 있는데 그 또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 끈앞으로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FC 때 몰랐는데 독감에 처음 걸려봤거든요. 몸에서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조회 끝나자마자 제가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어깨에서 아지랭이가 펴가지고 깨웠었어요. 그 여름에 아시나요? 여기서 아지랭이 피는 거 여름에? 그게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서 열기가 느껴져서 옆에 있던 언니분이 저를 깨워주셔가지고 너무 열이 고열이 나고 막 그 독감 때 고열 나면 살이 따끔따끔해요. 이 살이 이 열을 못 이겨서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동네 가가지고 약을 이제 그 수액을 맞고 이러고 쉬었던 적. 그거 말고서 저 9년 동안 아파서 뭐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1년에 정말 사람이 한 번쯤은 아플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그렇게 아팠을 때는 그 끈앞을 하나 정도는 저는 놓지 않게끔 해야 덜 힘들 나예요. FC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게 다 이유가 되면은 뭐 너무 어렵지 않나. 또 있나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석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